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순천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늦었지만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조금 지나서 늦은 인사입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시정을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순천 시민 이외의 지역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올해 4월 1일 개막 이후에 순천만을 꼭 한번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2023 박람회가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10년 전 박람회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개막 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게 정말 생각에 남는데요. 2023 박람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아니, 시간을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그저께 60일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네. 지금 공정률은 이제 한 80%가 조금 넘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의미가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다 완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네. 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원이라는 것이 그 시대가 그 보유하고 있는 과학 기술과 네. 이 문화적인 마인드의 총 집합이 정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담아서 2013년과는 전혀 다른 박람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지 정말 마음이 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도시는 앞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박람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늘 말로만 했던 천국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 박람회는 도심 전체가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박람회장 규모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160만 평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박람회장으로 지금 순천만까지 포함을 해서 또 도심 내부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합친 것이 한 60만 평 조금 넘고요. 예전에 그 농경지를 경관 농업으로 해서 그냥 계절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초화들로 보여주는 건 100만 평 됩니다. 그러니까 네. 160만 평이니까 우리 시 전체가 박람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주제어처럼 정원에 그렇습니다. 삽니다. 정원에 삽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10년 전보다 확실히 더 크게 박람회장이 조성이 되고 도심 전체가 이제 정원이 된다는 건데 도심 속에 새로운 백길도 좀 열린다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킬러 콘텐츠를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게 물어보는 게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심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하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방금 여쭈신 이 동천 백길이 열린다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의 원래 기능들 그거를 되살리면서 이제 강 주변도 정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새로운 이동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순천역에서 내리시면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은 첫 번째 나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호수 정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백길을 열었는데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그 배가 4척 정도가 뜨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을 백길만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다 태울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도심 한가운데서 배를 탈 수 있다는 거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들은 입장권 할인 혜택도 좀 열심히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순천 시민들 또 특별한 연관이 있는 데만 50%씩 이렇게 할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람회는
순천에서 열리지만 단순하게 순천의 행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가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직위가 지금 중앙정부, 관광공사,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에 있는 7개 시군들이 다 모여서 조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전라남도 도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기간 입장권을 50% 우리가 할인을 해서 도민들은 애우해주는 이런 정책을 새롭게 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들이 지금 800만 명을 지금 오시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400만이었는데 800만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뭐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 탁상 공론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것이고 저는 이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구례도, 보성도 인접 도시들이 다 골고루 좀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저 국가 승인을 받은 국제 행사고 우리가 이번에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전남 동부 지역에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좀 남해안권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지난달에 남해안권 지자체들과 뜻깊은 업무 협약을 좀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멸종 위기에 처한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협약이었죠. 이 남해안권 흑두루미 벨트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국제문대에서는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은 그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남사를 가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순천시의 그 전략이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걸 순천이 증명해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여쭈신 두루미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네네. 제가 지금 민선 4, 5대 순천시장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장에 처음 취임할 때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이 연 13만 명이었습니다. 한 해 통틀어서. 정말 적었네요. 예, 그리고 두루미가 오는 곳에 200마리가 채 되지 않았어요. 160, 70 그랬어요. 그리고 순천만 주변은 온통 음식점 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의 두루미가 그 당시 흑두루미가 지금은 뭐 한 6, 7천 마리 정도 이제 조금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만여 마리만 남아 있었어요. 멸종 네. 희귀종이죠.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월동을 하느냐를 물어봤더니 그게 일본 이지미였습니다. 네. 근데 일본 이지미시에 갔더니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풍경들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네. 이 두루미 안 죽냐고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물었더니 두루미가 한 100여 마리가 폐사를 하는데 전깃줄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전깃줄을 모르고 이게 내려오다가 거기에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순천만을 보니까 전봇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논해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봇대를 뽑아내기로 했거든요. 그게 네. 282개입니다. 근데 그때 전봇대를 뽑으면서 야, 혹시 일본에 있는 두루미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순천으로 피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2009년도에 우리가 전봇대를 뽑았는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일본 이즈미시에 AI가 어마어마하게 창궐 해서 1000마리가 넘게 되는 두루미가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순천시도 이제 월동하는 두루미가 3000에서 5000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일본 NHK도 이건 나왔어요, 방송에. 네, 갑자기 일본의 두루미 무리가 사라진 거예요. 작년 일이었죠. 예,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이 두루미들이 다 순천만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순천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봇대에 뽑아놓은 대대뜰과 순천만이 5,000마리나 6,000마리 정도가 월동을 하면은 소위 얘기하면 잠자리가 없게 되는 정도로 좁은 면적이에요, 거기가. 네. 근데 이 두루미들이 순천만에서만 쉬는 게 아니고 광양도 가고 하동 갈사만도 가고 서산에 천수만도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이 관련되는 전체 지자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선 급하게 두루미 월동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정부에게 건의를 하자. 네. 이제는 지자체 힘만으로
두루미를 지키는 것은 지금 한계가 온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시정 방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네.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예. 올해부터 시작되는 순천형 복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 네. 주시겠어요? 우선은 인구가 없다는 얘기는 곧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네. 소멸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아니 아이를 가졌는데 그 10달 동안 아이를 태에 안고 있으면서 지원도 없이 지금 현상을 이겨내기도 어려운 젊은 부분들에게 당신들 혼자 힘으로 이겨내라 그러면은 누가 아이 낳겠습니까? 어렵죠. 이거를 우리는 전담 간호사들까지 해서 다 지원해주는 방향들을 정했고 네.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러면은 산후조리부터 시작해서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러면은 산후조리원부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구 좀 우리가 많다고 아이를 낳든 말든 조금씩 지원해 준 것들을 네. 아예 아이를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낳으면은 그냥 많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부터 다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규정이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뭐 반을 못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1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벽을 허물어주고 또 아이를 키우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린이집 같은 데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우리가 교사들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또 아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럼 어떡할 거냐? 입학이 들어갔을 때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젊은 층을 위주로 하는 복지 정책들을 우리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서 펴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어르신들 복지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지금 난방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와 함께 설 전에 어르신들,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가족들 이미 난방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도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다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적인 문제들 때 우리가 지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때문에 전 뭐 도민들이 다 지금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지원을 하면서 그 대학이 들어오려 그러면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뭐 외국계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료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순천시 전체가 대학병원처럼 그래서 각 병원이 가진 장점들을 다 살려서 네트워킹해서 시민들은 필요한 데를 빨리 가게 되면은 대학병원에 온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새로운 걸 용역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과 복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도 이제는 우리가 대학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왜? 지금은 중앙정부 정책도 대학과 함께 연구소와 함께 산업 현장과 함께 지자체가 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지원 안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도 지금 방학 하나 얻기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람회도 그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후방 산업들이.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단순하게 전통적인 농업을 벗어나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청년들 숙소 문제. 아니 이 비싼 아파트 뭐 말은 좋은데 우리 어디에 있으면서요? 원룸이나 뭐 고시텔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정책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펴나가면서 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순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시장님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 이제 순천시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올 상반기 안에 최적 후보지 한 것을 좀 결정을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추진 계획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게 진짜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것이 2030년까지 이제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됐죠. 직매립이 금지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서 이걸 짓더라도 2029년에나 만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산속에 농촌 지역만 찾다가 반발에 부딪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도시들, 해외 선진국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도심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하의 시설을 넣고 지상은 다 문화나 체육시설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이용을 해서 지역의 난방을 공급하고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또 물에 관련된 여러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축구장에 천연잔디에 난방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옛날처럼 산속만 찾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을 열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데도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장이 독단적으로 여기 합시다 저기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의회도 들어와 있고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이전에는 결정이 돼야지만이 네. 지금 2029년에 완공을 해서 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부족한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동시에 정리하는 이 전략들을 지금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이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죠.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반려동물 몽실이 키우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순천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시설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전에는 진돗개를 2마리 키웠거든요. 시골집에서. 그는 만복이하고 만복이.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17년, 18년 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갔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 소형견 몽실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안 키워보는 사람들도 이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기들 집에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운동할 데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박람회장은 이번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여기 순천의 애견인들이 다 모아서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박람회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거기서 맡아서 이제 이렇게 보관돼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케어를 해주는군요.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아프면 어떻게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반려견 뒷바라지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문화센터를 조곡동 그 철길 가에다가 진행을 해서 지었어요. 지금 공정률은 거의 한 95%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냐? 반려동물들하고 사람들이 쉬고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없어요.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반려문화센터가 생겼으니 그 바로 건너편에 여기 오는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도 하고 잠깐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그 앞쪽에다가 지금 하는 것이 이 시설에 새로 지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나. 네네.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순천은 반려견들을 키우거나 또는 반려견을 데리고 관광 온 사람들에게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순천 시민분들과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정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사 문제로 부딪힌 자업월동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잘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박람회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순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순천 다움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인류 순천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